반갑습니다. 부연노동자입니다. 여러분이 용접사가 되시면 이런 일이 생겨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용접을 잘 하게 되면은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김군이면 김군 자네 얼마 받아? 막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15만원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루 일당이 15만원 얘기죠. 그러면 아이 뭔 소리야, 자네같이 잘하는데 한 18만원은 받아야지. 내가 18만원 줄 테니까 공사 어디 있는데 같이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의리를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돈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바닥에서 이 바닥이 굉장히 좁아요. 용접 바닥이 한 다리 건너면 그 사람 누군지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게 용접 바닥이거든요. 결국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때로는 돈보다도 그런 약속, 어떤 분과의 약속 또는 의리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 잘하다가 갑자기 오늘 사라져 버린다면 그 사람을 다시 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계속 돈을 쫓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남기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이 남아요. 네. 좀 그런가요? 너무 주제가 무거운가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스테인리스 강을 조직별로 구분한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볼까요? 오스테나이트계, 마르텐사이트계, 폴라이트계, 페라이트계. 뭐 같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죠? 네. 스테인리스 강은 뭔가요? 서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우리가 티그 용접으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스테인리스거든요. 스테인리스는 이 자체가 비싸요. 굉장히. 스테인리스 파이프라든지 스테인리스 플레이트 모두 다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스테인리스를 쓰는 이유가 일단 외관이 되게 미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이 이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막 스패터가 막 튀어가지고 똥이죠. 스패터가 막 튀어가지고 그걸 그라인더로 막 갈아버리고 그런다면 스테인리스 쓰는 이유가 없거든요. 굉장히 광택도 있고 좋은데 그거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은 보통 불활성 가스아크 용접 티그로 많이 하거든요. 티그로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용접사들이 지금 현재 일이 많은 거, 또 우리가 이런 많은 대접을 받는 것이 이 스테인리스 강을 틱으로 용접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CO2도 있고 뭐 아크도 있고 SAW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건 대부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이 생각하는 건 티그 용접사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CO2 용접사가 될 건데요. 다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도 CO2도 하고 티그도 하고 아크도 하는데 주 종목이 아무래도 티그 용접이거든요. 일거리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러면 스테인리스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용접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또 이 스테인리스가 티그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스테인리스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험에서 잘 나오기도 하고 좀 약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의라는 것, 문제는 일단 좀 이따가 이걸 보시면 다 풀게 돼 있어요.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것은 철에 상당량의 크롬, 보통 10% 이상입니다. 크롬을 넣어서 녹슬지 않게 만드는 것을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금속 조직 특성에 따라서 마르텐자이트계, 마르텐 자이트계, 마르텐 사이트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 책마다 틀리더라고요. MSS라고 하고요. 페라이트계, FSS, 오스테나이트계, 석출경화형,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계, 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은 마르텐자이트계, 여기 있죠? 마르텐자이트계, 그 다음에 페라이트계, 3번 오스테나이트계, 그 다음에 석출경화형, 오스테나이트계, 페라이트계 이렇게 있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펄라이트계는 없네요. 네. 오페마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건 굳이 안 외워도 다 펄라이트 아니다, 펄 아니에요 이렇게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강은 오스테나이트계, 마르텐자이트계, 페라이트계, 또 석출경화형,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계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자, 스테인리스 강은 여러 개 있는데요. 첫 번째, 크롬계 스테인리스 강이 있습니다. 보통 마르텐사이트계, 영어 제가 잘 안 쓰는데 이게 제가 책마다 다 되게 이상하게 써요. 마르텐자이트계라고도 있고 그래서 영어를 그냥 써버렸어요. 마르텐사이트계는 기본 조성이 크롬이 13% 들어있습니다. 자성이 있고 녹이 발생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스테인리스 강은 녹이 안 쓰니까 스테인리스 강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외관은 거의 비슷한데 외관은 거의 비슷한데 자석이 붙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이 아니죠? 네. 마르텐자이트계예요. 충격이 약하고 연신이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뛰어난 강도와 내모함성이 있고요. 열차례에 의해서 경화가 됩니다. 페라이트계는 기본 조성은 크롬이 18%예요. 고크롬강으로 자성이 거의 없습니다. 부식이 강하고요. 용접 구조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크롬이 13%면 마르텐자이트계, 크롬 18%면 페라이트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이번에는 크롬 니켈계 스테인리스 강 알아보겠습니다. 오스나이트계 기본 조성은 크롬 18%, 18%, 18하니까 이상하네요. 니켈 8%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18 강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304 있잖아요. 서스 304, STS 304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야. 스테인리스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리시는 그게 바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입니다. 자성이 없어요. 자석이 안 붙죠? 내식성이 있어요. 그래서 녹이 슬지 않아요. 그죠? 크롬 산화물이 도포하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아요. 부식이 아니라 녹이 슬지 않아요. 충격에 강하고요. 연신이 큽니다. 열처리에 의해 경화되지 않고요. 크롬 탄화물이 형성되는 예민화 영역에서는 사용을 제한합니다. 자, 크롬 니켈 스테인리스 강이고요. 자, 이번에 두플렉스 볼까요? 두플렉스는 18에서 30 크롬, 4에서 6% 니켈이 들어있고요. 2에서 3% 네, 들어있습니다. 네, 몰리브덴이 들어있습니다. 오스테나이트의 단점을 보완하고요. 페라이트 위에 오스테나이트가 50% 공존한 조직, 페라이트보다 양호한 인성, 오스테나이트보다 월등한 기계적 강도 있고요. 고온 및 사용 제한됩니다. 부식에 강하고요. 용접 구조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저도 이 두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용접해 봤거든요. 두플렉스는 녹이 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슈퍼 두플렉스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용접을 해보니까요. 제가 해본 바로 그래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본 바로는 오스테나이트계 이 스테인리스 강이 가장 용접성도 좋고요. 일단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을 끌고 간다. 뭐 이런 말은 용접할 때 물을 끌고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물에 용접봉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물이 가장 호수처럼 맑아요. 오스테나이트계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강이 물이 가장 깨끗하고요. 용접도 굉장히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플렉스 같은 경우는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산화도 잘 되고 약간 좀 탁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제가 정확히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나이트에 용접할 때가 더 좋아요. 304 이런 거 용접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금속 표면에 알루미늄을 침투시켜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1번 칼로라이징, 2번 세라다이징, 3번 실리코라이징, 4번 크로마이징. 답이 뭘까요? 알루미늄은 칼, 세라다이징은 뭐예요? 아연, 실리코라이징은 실리콘, 규소, 크로마이징은 크롬. 이렇게 되죠? 이거를 금속 침투법이라고 하죠.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표면광업법이라고 하죠. 네. 제가 정리 한번 해놨거든요. 자, 강의 표면경화법. 센스 있죠? 네, 병리해왔습니다. 강의 표면경화법. 강행제의 표면을 경화시켜 인성과 표면의 내마모성을 얻기 위한 열처리입니다. 여러분, 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침탄법이라는 게 있어요. 침탄법은 뭐냐면 영광등을 가열하여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킨 후 담금질 처리하여 표면의 경도를 높이는 열처리입니다. 침탄 방지 부분은 구름으로 도금합니다. 이게 경도라는 거 있잖아요. 경도가 뭔가요? 단단한 정도죠. 그러면 강의 표면이 물르면 자그마한 충격에도 폭 파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샀는데 뭐가 좀만 부딪혀도 폭 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네. 그런데 이게 보통 플랜트들은 막 비싼 경우는 조 단위로 가잖아요. 몇 천억, 이렇게 조 단위로 가는데 사우디 왕자가 샀는데 뭐 표면이 폭 파져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랜저도 폭 파져 있으면 다시 반납하는데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좀 딱딱하게 딱딱하게 표면을 딱딱하게 만들어서요. 그걸 경화시킨다 그러죠? 표면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 경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표면 경화법이라 하는데 표면을 딱딱하게 하는 거. 그 중에 첫 번째가 침탄법이에요. 탄소가 침투하게 만드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느냐? 탄소를 침투시키는 거죠. 침탄법 뭐 있을까요? 계속 한번 볼까요? 침탄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고체 침탄법, 액체 침탄법, 가스 침탄법이 있어요. 고체 침탄법은 침탄 상자 내에 침탄 부품과 목탄, 코크성을 넣고 가열하여 침탄층이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액체 침탄법은 시아나칼륨, 시아나트륨 등의 침탄제와 침탄 촉진제를 혼합 이게 혼합 혼합 용액에 넣고 가열한다. 제가 이게 밤에 퇴근하고 하는 거라 오타가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액체 침탄법이에요. 기태 침탄법은 천연가스 등의 분위기 속에서 가열한 침탄층을 얻는 방법. 다음부터는 꼭 오타 미리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밤에 퇴근하고 와서 하는 거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 영상을 중간에 끊기도 좀 그런데요. 제가 아직 이게 편집 능력이 좀 떨어져서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한시오라고 PPT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PPT 파일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 강의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강의안이 나오고 PPT 파일 만들고 영상을 녹음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영상 녹음한 것을 이렇게 로드해야 되잖아요. 업로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 작업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침탄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고체 침탄법, 두 번째 액체 침탄법, 세 번 기체 침탄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한번 유사 문제 내볼까요? 다음 중 표면 경화법 중에서 침탄법이 아닌 것은 1번 고체 침탄법, 2번 액체 침탄법, 3번 기체 침탄법, 4번 증기 침탄법.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죠. 그렇죠? 고체, 액체, 기체라는 거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자, 질화법 볼까요? 질화법. 암모니아 기류 중에서 가열하여 하면 질소를 흡수하여 질화층을 만들어내는 것을 질화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화양경화법.
화염으로 표면을 가열한 후 담금질한다. 지금 담금질하는 건 뭐예요? 담금질. 그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칼 만들 때요. 칼을 풀무질을 해서 막 가열하잖아요. 꺼낸 다음에 망치로 뚱뚱뚱뚱 때린 다음에 물에 확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게 소금물이거든요. 소금물. 소금물로 하면 가장 빨리 냉각돼요. 이렇게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에 급냉시키는 것을 담금질이라고 그래요. 담금질을 하면 경도와 강도가 증가합니다. 경도와 강도가 증가해요. 나중에 한번 이거 열처리법인데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도가 증가하고 강도도 증가해요. 대신 취성이 생기거든요. 고온취성. 고온취성이 생겨요. 고온취성은 또 뭐예요, 그러면?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생기는 취성인데, 취성이라는 건 뭐냐면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 그게 취성이라고 해요. 고온취성이 생겨요. 고온취성은 또 왜 생겨요? 네, S, 황 때문에 생겨요. 이게 다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나중에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오늘은 더 이상 나가진 않고 다음에 이런 열처리에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네, 담금질하면 경도 강도 올라가고 고온취성이 생기는데 황을 넣으면 돼요. 네, 뭐 하여튼 이거 더 하고 싶은데 한도 끝도 없으니까. 화염화법은 화염으로 표면을 가열한 후에 담금질 하면 표면이 딱딱해진다는 경화된다는 거죠. 고주파 경화법. 고주파 전류를 통한 다음에 가열 후 담금질을 하는 것을 고주파 경화법이라 합니다. 자, 금속 침투법. 금속을 침투시키는 건데요. 제품을 가열한 다음에 그 표면에 다른 금속을 침투시켜 버리는 거예요. 피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품이 표면이 딱딱해지는 거죠. 경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라다이징은 아연을 침투하는 겁니다. 아연, ZN이 아연이죠. 여기 그다음부터 외우기가 좀 쉬워요. 크롬은 크로마이즈. 앞 글자가 비슷하죠? 네. 크롬을 침투시키면 크로마이징이에요. 이 금속 침투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면경화법이죠. 표면경화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경화법 뭐뭐 있다고 그랬죠? 침탄법. 그죠? 고체 침탄법, 액체 침탄법, 기체 침탄법. 이런 거 기억나시죠? 뭐 이거 그런 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금속 침투법. 근데 이게 금속 침투법에서 이름하고 이 침투시킨 이 금속이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하는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자, 칼로라이징은 이번에 아까 오늘 시험에 나온 문제에 나온 거죠. 알루미늄. 칼 비슷하잖아요. 그죠?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실리코라이징. 규수를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했잖아요. 실리코라이징. 실리콘이 규수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 세라다이징이 약간 특이하죠. 세라다이징. 아연 침투한다. 이게 좀 이거 하나만 조금 따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을 침투시킨다. 금속 침투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너무나 감사합니다.